안녕하세요. 일산차병원 암통합진료센터 현명한 홍성은입니다. 오늘은 일산차병원 갑상선암센터 김유준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일산차병원 갑상선암센터 김희준입니다. 교수님, 갑상선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이 어떻게 되나요? 2021년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갑상선암의 상대 생존율은 100.1%였습니다. 이는 갑상선 환자가 암 환자가 아닌 사람보다 0.1% 더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00.1% 나오기 힘든 수치인데요. 암 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암 치료 이후의 삶도 중요해졌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환자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갑상선암 수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은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갑상선 조직을 전부 제거하는 갑상선 전 절제술, 종양이 침범한 옆만 제거하는 편측 옆 절제술, 갑상선 좌우엽을 연결하는 부위를 절제하는 협부 절제술이 있습니다. 옆 절제 시 반대편 옆에 미세한 병변이 있으면 편측 옆 절제술과 편측 부분 절제술을 함께 시행하며 옆 절제술 후에 떼어낸 조직의 조직 검사 결과 반대편 옆을 절제할 필요가 있으면 완결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갑상선암에서는 림프절 전이 여부가 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갑상선암은 목 주변의 림프절을 통해 암이 전신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앙 림프절에 먼저 침범을 하고 내경 정맥이 위치한 측경부 림프절로 퍼집니다.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갑상선 주위에 있는 경부 림프절을 같이 제거합니다. 림프절을 절제하면 면역력에도 영향이 생기나요? 몸 전체에 퍼져 있는 남은 림프절이 많기 때문에 면역 능력이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림프절 전이를 점검할 때 교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징후 같은 게 있나요? 네, 예를 들어 델피안 림프절에 전이가 생기면 예후가 불량할 수 있습니다. 앞쪽 중앙에 있는 림프절인데 이곳에 전이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암이 더 퍼져 있는 편입니다. 델피안 림프절은 고대 그리스의 중심인 델포이 신탁소에서 따온 용어더라고요. 이곳의 예언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는 풍습에서 유래했습니다. 델피안 림프절 비대가 예후를 예측하게끔 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 절개 수술과 로봇 수술 두 가지 수술이 있습니다. 절개 수술은 목 아래쪽 3에서 4cm 정도 절개하며 외과의가 육안으로 보고 직접 손으로 수술하는 방법이며 로봇 수술은 가슴이나 겨드랑이 부위,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에 조그맣게 절제하여 로봇 장비를 통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재발류가 합병증 발생 비율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주치의 수술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봇 수술의 경우 다양한 부위로 접근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부위로 접근할 수 있나요? 로봇 갑상선암 수술은 절개 부위에 따라 4가지 방법으로 시행이 되는데 첫 번째로 겨드랑이로 절개를 해서 갑상선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는 유방과 겨드랑이를 통해서 갑상선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강을 통해서 갑상선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귀 뒤를 이용해서 갑상선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다 목 부위에 상처가 생기지 않는 미용상의 장점이 있습니다. 갑상선 근처에는 성대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대두리 후두신경과 목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위후두신경이 있습니다. 대두리 후두신경이 손상이 되면 신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위후두신경의 외측까지가 손상이 되면 고음을 내기 힘들어집니다. 아나운서나 가수와 같이 직업적 특징 때문에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많은데요. 수술 후에 생기는 목소리 변화는 언제 회복되나요? 암이 침범해 신경을 잘라낸 것이 아니라면 수술할 때 생기는 목소리 손상은 대개 2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안 될 경우 음성치료로 재활할 수도 있고 성대 정막에 물질을 주입하는 성대 주입술과 같은 간단한 시술로 증상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용 테이프는 피부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2주 정도 유지하면서 병원에서 안내하는 그대로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 일상생활 중 물이 상처에 들어가서 상처가 덧나는 걸 피하는 것이 좋고요. 수술 부위가 벌어지거나 출혈이나 고름이 나오면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피부가 볼록하게 증식하는 켈로이드성 피부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켈로이드가 잘 생기는 피부 구역이 있기 때문에 절개 부위를 결정할 때 고려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흉터가 생긴 이후에는 3개월 정도는 자외선을 차단해야 수술 부위가 착색되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로는 상처를 잘라내고 방사선 기기로 전자선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약물 치료인 방사선 요오드 치료가 있습니다. 갑상선 세포는 요오드를 흡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갑상선 암세포도 갑상선 세포와 같이 일반 요오드와 방사선 요오드를 구별하지 못하고 가져갑니다. 이를 이용해 갑상선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죠. 절제 후에 목 부위에 갑상선 암세포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며 주로 갑상선 전 절제술을 시행한 갑상선 유두암, 여포암 환자에게 적용합니다. 방사성 물질이 몸에 계속 남아있진 않나요? 다른 사람이 피폭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격리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귀가 후 일주일 정도는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 가급적 거리를 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치료 후 1년은 임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사선이 태아의 갑상선을 파괴하고 두뇌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갑상선암 수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